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코치, 책코의 장세희 코치입니다. 코치님들, 누군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라는 긍정적인 변화로 안내해주고 계시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보 전진하면 5보 후퇴하는 것 같은 한계를 맞닥뜨릴 때가 많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책코는 최신의 정보와 검증된 대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통해서 코칭의 한계를 부수고 함께하는 이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뒤흔들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즉시 적용 가능한 해답을 주실 검증된 광고계 대가 여중구 코치님 모시고 책에 대한 인사이트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중구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중구 코치님은 벤츠코리아, 대웅기획에서 넥서스, 힐스테이트, 직방, 롯데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를 기획하셨고요. 현재는 디지털 전문 광고 대행사 봉센에서 CCO로 계십니다. 네. 이 CCO, 칩 코칭 오피서 낯선 개념인데 네. 개념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CCO라는 개념은 기존에 이제 경영학에서 매니지먼트 개념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코칭에서의 성장 개념을 더해서 네. 그 성장과 관리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개념의 리더를 말합니다. 직함 자체에 직원들의 성장을 붙였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여 각오도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은 이 자리가 이제 그 코치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도 그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여정, 과학 분야죠. 카이스트 최정균 교수님의 유전자 지배사회에 대해 집중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치님, 네. 유전자 지배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네. 3가지를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책의 그 굉장히 큰 흐름인데요. 네. 유전자라는 것, 그 다음에 네. 생존, 번식, 이 3가지에 집중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네.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전자의 생존, 그리고 번식 본능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깊이 동의를 합니다. 유전자 지배 사회를 한 질문으로 요약을 한다면 우리는 유전자의 꼭두각시일까 아니면 유전자를 이용하는 주체일까입니다. 책은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엄마와 태아 간의 유전적인 어떤 경쟁 관계를 형성한다는 아주 논쟁적인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보이지 않는 지휘자 같이 인간을 움직이는 유전자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에서 통찰을 주는 문장, 통장을 통해서 핵심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시사하는 바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유전자 지배사회를 더 몰입도 있게 읽기 위해서는요. 각 장마다 요약 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먼저 읽어보시고 흥미로운 분야를 선택을 하셔서 먼저 읽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코치님, 네. 이 1장이 가정 사랑이라는 자기 기만인데 네. 통찰을 주는 문장, 어떤 문장을 통장으로 뽑으셨는지. 예, 1장에서는 네. 유전자가 부추기는 부모 자식 갈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즐겁고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그 2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임신 중에는 당연히 태아도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태아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포도당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의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을 분비한대요. 네. 기존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죠. 어떤 부모와 자식의 어떤 사랑 이런 개념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절대적인 사랑이죠. 본능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작부터 경쟁한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여기서 저희가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어떤 본능은 간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코칭에서 이해하고 코칭의 행동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바로 2장으로 넘어가서 사회, 혐오로 가장된 두려움인데 이거는 4장 정치, 자연스러운 보수,
부자연스러운 진보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코치님, 네. 통장으로 뽑은 문장이 뭔가요? 예, 4장에서는 재미있는 파트가 있는데요. 네. 121페이지에 보면 그 공포와 네. 혐오는 기본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 있는 편도체가 이 두 반응을 모두 주관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보면 네. 혐오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일수록 네. 보수 정당의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보수는요, 호르몬적으로 안정을 찾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그 다음에 진보는 탐색하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의 분비가 높은 걸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은 혐오감 배타성이 강하다라는 것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책에서 119장을 보면 보수와 진보가 경제, 교육, 과학, 종교에 대해 입장이 정말 달라요. 이것들을 비교하는 표가 있는데 이걸 코칭에 활용을 하시면 참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코칭을 할 때 좀 보수적인 성향의 코칭 대상자를 만나면 이게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놓칠 수 있고 위협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보적인 성향,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하고 막 탐색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조직과 그 다음에 조직원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유전자 본능을 넘어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의 균형을 강조하고 협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리더를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장이 경제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주제예요. 자본주의 세상의 번식 경쟁에서 통장으로 뽑은 문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그 요약장에 115페이지 보면 되게 짧은 문장인데 그 무한한 번식 욕구와 경쟁심에 따라 움직이는 생물학적 소비자들의 한계 효용,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은 결코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뭘 좀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만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추구하느냐. 과시적 소비. 과시적 소비 연결되죠. 맞습니다. 저는 1장하고 3장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장이 경쟁사회에서 갖가지 불행을 초래하는 과잉된 교육열이나 능력주의, 문화 역시 결국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유전자의 번식 욕구에 기인한다. 그리고 2장에서 보면 사랑이 유전자의 번식을 위해 혈연을 향해 조건적으로 발휘된다면 혐오는 유전자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을 향해 무조건적으로 행사된다. 강력하게. 그렇죠. 그리고 혐오가 진화적 근원은 유전자의 두려움. 이게 되게 놀라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번식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의 행태로 또 현대인들의 경제 활동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독점과 착취로 나오는 게 너무 무섭고 놀랍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들과 연결해서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요새 유명한 거기서 대사가 떠올랐어요. 넌 내 프라이드고 내 인생이야. 대사가 떠올랐는데 부모들이 자기 꿈을 투영해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에 자식을 착취하는 뒤틀린 교육열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번식 전략과 과시적 소비가 뒤섞여서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영원히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망 이런 것들이 동시에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거는 자기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기를 막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분들한테도 스스로 끝없이 욕망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또 소유욕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2장의 혐오는 차별 이거랑 연결이 되는데
타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갈등과 분쟁으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저희가 코치로서 진정한 코칭은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근본,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코칭을 하실 때 개인의 성공의 의미를 반드시 좀 정의를 같이 해보시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진정한 풍요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장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5장하고 6장이 정말 논란이 많이 된 장이잖아요. 고민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렵고. 고민 많이 했고. 맞아요, 맞아요. 이 작가의 호전적인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5장은 근거 없이 화학물질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카더라 통신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인간보다 자연을 우선시하는 극단적인 생태주의와 환경운동을 경계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또 6장 종교를 살펴보면 부제가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다. 어마무시한 내용인데요. 이게 저는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인간다움을 장착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착취로부터 경제를 그리고 경제의 정의를 실현하고 혐오와 사회의 낙인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가운데 성찰을 통해서 신적인 인간이 되어감으로써 창조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주장을 다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반성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치님, 이제는 좀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볼 텐데요. 혐오감, 이 배타적인 성향 때문에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코칭을 할 때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질문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배타적인 분들은 보면 자기에 갇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책을 읽어보다 보면 네네, 즉각적으로 즉각적이고 되게 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보다는 그 특정 대상에서 그 배타를 왜 하는지 그 느끼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게 아직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그래서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혹시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그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킴으로써 나한테 어떤 혜택이 오는지 우리가 항상 코칭하면서 하는 질문들이잖아요. 그것을 정교화시키면 그 사람에 대한 공감의 반경을 넓히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런 정도의 질문이면 조금 자기를 좀 뒤돌아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깊이 동의를 하고 하나 더 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런 대상이 된다면 배타적인 대상이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를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도 생각이 듭니다. 관전 전환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회사에서 배타적인 상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상사가 나한테 배타적이다.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 경험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배타적인 분들은 정보를 그 중심 경로가 아니라 주변 경로로 들어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책에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주변 정보 아니면 뭐 음모론이라든지 아니면 카더라 통신 이런 걸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왜곡되거나 있어요. 편향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할 거는 공식적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적으로는 힘드니까 사적으로는 친할 수 없을 수도 많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공식적인 회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그분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고든 경직된 사고를 갖고 계시면 그거를
이렇게 뭐랄까 반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걸 일단 수용하시고. 무조건 반대하지 반대하면 말고 안 돼요. 일단은 수용하고. 예. 요즘에 정치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무조건 반대를 하면 거부를 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은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라인 그 맥락선상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분의 맥락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게. 자주. 네. 자주. 그리고 사적이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네. 굉장히 깊이 와닿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코치형 리더로서 갈등을 좀 줄이고 즐거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노력한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노력한 부분은 제가 이제 CCO로서 그 리더가 어떻게 보면 리뷰어가 아니라 사회자 같은 개념? 회의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회의할 때나 보통에 보면 그 리뷰어나 뭔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자꾸 이끌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사회자가 나오면 다행인데 아니면 내가 사회자가 돼서 약간 소외되거나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말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그 언어의 점유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자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골고루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리뷰어나 선생님이 아니고 사회자당하는 그런 개념? 쉽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거기에 깊이 동의를 하면서 유재석 님이 좀 떠오르네요. 두루두루 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외되지 않도록 다 안으로 어우러주는 그런 게 떠오르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큰 시사점을 주는 게 저는 유전자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전자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좀 더 명확히 성찰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게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알려준 게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갈등의 생물학적 원인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호르몬부터 시작을 해서 몰랐던 정보가 너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 전략을 조금 더 적합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최신의 트렌디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좀 시사점이고요. 그다음에 한계는 모든 인간의 행동을 유전자로 설명을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간과하지 않았을까, 이걸 좀 단순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전자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좀 빠졌다는 거.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책에서 다룰 이거 좀 해답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치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어떠셨어요? 참여 해보시니까. 긴장을 좀 많이 했던 처음이라 그쵸. 많이 했고요. 어쨌든 코치님들한테 그런 그 인간을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책을 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깊이 동의를 하고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는 말을 공자님도 하셨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하셨습니다. 유전적 제약이나 사회적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데요. 저는 코치님들도 그 현장에서 그러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긍정적 코칭 유전자를 막 흩뿌리고 싶네요. 코치님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탐구한 유전자 지배 사회에서 궁금한 점이나 체코에서 함께하고 싶은 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엄선하고 반영해서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찰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체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에 대해 재밌게 쓴 팩트 플리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